이촉장 권태호.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김영수.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박선민.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이선희.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이완건.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장상래.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부천시장 최명현. 이촉장 한재우. 내용은 나쁜가 같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부천시장 최명현. 네, 다음은 최명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 몸살에 시달리는데 저도 시달려가지고 저는 뭐 육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콧등이 보면 어떻게 헐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 혀도 갈라져가지고선 뭘 씹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묵은 죽, 국수 이런 걸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완전 진짜 호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말 제천이라는 사회를 항상 밝고 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인 여러분들께 열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또 축하를 드리는 대신 앞으로 또 역할을 해주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그동안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무노조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처럼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예감을 느낍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지구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 여성 결혼 임자 저런 분들이 정말 그 다문화센터를 친정집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제천의 문화를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면서 또 아울러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문을 만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안정된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시에서도 다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다 다문화센터의 사업이나 교육 이런 등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또 기왕에 모이셨으니까
늘 제가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형 뉴새마을운동 확산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시작할 때, 즉 말하자면 제가 취임하면서 첫 한방바이오엑스포장의 전 직원을 지켜치놓고 첫 서두가 뉴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엑스포를 성공을 시키자. 그것은 바로 그 정신이 시대에 맞도록 재정립을 한 거기 때문에 변화, 도전, 창조. 이렇게 이제 새마을운동 이러면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조금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실정에 맞게 현 사회에 맞게 하기 위해서 뉴새마을이라는 뉴자라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 다짐대회라든가 또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확산시켰고, 또 각 우리 기관 단체나 이런 데서도 뉴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거에 사랑, 나눔, 배려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실천을 옮기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4대 전략 12대 과제로다가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일부에 어떻게든지 시장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새마을이 밥을 이겨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밥을 이겨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새마을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난에서부터 해방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본 정신입니다. 이런 기본 정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의 시대에 걸맞는 변화도전 창조의 정신으로 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떤 참 손상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해주고 기관 단체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새마을제에서 전국 최우 수상을 내일 받아요. 내일 아마 이제 받으러 새마을 쪽에서 이제 회장단이 가고, 또 저는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을 그래서 빨리 해결해주고 또 많이 해결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결해주고 그런 기관으로다가 우리가 기관 표창을 또 국무총리상을 받으러 거기 또 제가 내일 오후 3시에 가는데, 원래 저는 매주 수요일 날은 중앙부처 가는 날로 정해놔서 내일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관련되는 분들하고 점심을 약속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박달재 한국가요사 기념관을 만드는 그런 예산 관련 때문에 연락이 약속을 해놓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볼일 보고 상도 타고 이러고 내려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제천에 이제 정말로 뉴새마을운동이 제천이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제천 새마을 지혜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전국에 100만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100 얼마 받았다. 100만이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지역구의원이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3월 8일 날 정식으로 4월 22일이 새마을날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마을은 과거의 새마을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신도 1, 2라면은 뉴새마을운동은 기왕이 하려면 발상지로 하는 게 남 따라가지 말고
또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곧 이후 새마을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제천을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게 뭐 있습니까? 교수님 안 그러세요? 똘똘 뭉쳐서 하나를 똘똘 뭉쳐서 우리가 잘 발전시키자는데 뭐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알아줍니다. 3월 6일 날 오전 10시는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그 회장단 이런 임원 이런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서 3월 6일 날 500명 10시에 가서 2시간째 12시까지 요 새마을운동에서 강조를 하고 3월 7일 날 오후 2시부터 또 4시까지 가서 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뉴 새마을운동만 홍보하겠습니까? 생각하면 최천에 여러 가지 같이 아울러서 홍보를 하면 그치는 그날 그 제천이 어디지도 모르던 분들도 제천이 시장에 가서 2시간씩 강의를 하다 보면 제천이라는 게 또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천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보면은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도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는 뉴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면서 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시민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정말로 성공경제 비상의 해로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혀가 아파서 자꾸 말이 잘 안 나고 말이 저기 어떨 때 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에도 우리 다문화센터의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서 해달래요. 변화나 도전이나 남토라 하려서는 안 됩니다. 나부터 해야지. 나부터 변하고 나부터 도전하고 또 변화하고 도전하는 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그 분야를 성공시킨 사람 쳐놓고 흥청흥청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독하게 일하고 독하게 변하고 독하게 도전했을 때 성공하고 최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다문화센터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참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머나먼 이국 땅 이런 데 와서 좀 사신을 하고 언어도 안 되고 이러는 분들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참 가족이 참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좀 사랑도 나눠주자야 됩니다. 나눠주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제천 다문화센터가 도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충청도 도내에서는 잘 운영이 됐었어요. 또 이제 3월 2일 날 우리 다솜 학교가 이제 개교가 됩니다. 과거에 그 폴리스 대학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개교가 되면은 이제 거기하고도 서로 연관돼서 이렇게 서로 좀 정보 교류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도 좀 먼저 앞장서가는 이제 얼마 안 가면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시고 이제 저는 아마 인사말만 하면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없는데 위원장님도 뽑고 부위원장님도 뽑고 해서 앞으로 좀 잘 좀 운영하도록 지도 편단을 해주시는 임원단을 뽑아야 되니까 제가 있으면 눈치 보느라고 못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격식과 형식과 틀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난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꼭 격식과 형식 틀에 맞추지 말자. 그래서 제가 뭡니까 내빈 소개 같은 것도 좀 없어요. 어떤 데가 행사하다 보면 내빈 소개하고 축사하고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우리가 그랬더니 이제 도교육감이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교육행정 그쪽에도 이제는 그 내비소개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시군에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진천군이가 주계기 전도대 제목이 주계기 전도대 이런데 그게 뭐냐면 내비 소개하다 행사 끝났대. 뭐 비슷하니까 누구를 아는지 누구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뭐 제출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뭘 오전에 11시에 여기서 내비 소개하고 나면 오후에 또딱 고협회 회의 가서 또 그 사람 내비 소개해. 그런 이제 그 형식과 틀을 벗어나면서 정말 시대에 맞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정책도 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계획하신 금년계획 모두 알차게 마무리 잘 하셔서 연말에는 정말 우리 제천이 가정가정마다 웃음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선출에 따른 진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신 김석윤 가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여성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게 된 김석윤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까지 2년 반 정도 동안 민간 입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간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올해 1월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체로의 지금 추세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민간 단체로 이양하고 아웃소싱하고 그렇게 하는 쪽의 추세인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만큼은 이제 거꾸로 걸음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다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안내서에 의하면은 위원님들께서 고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선이라 하면 이제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께서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 나이를 쓰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마 사회자가 저보고 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까지를 맡아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만 좀 관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개다 이렇게 여기에 써있는 팜플렛에 소속과 성명을 써놨습니다만 대개 아마 서로를 소개를 안 해도 다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 선출하는 방법은 이제 추천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선출이 추대가 딱 한 번 뿌리면은 또 그냥 이의가 없으면은 이렇게 추대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0분, 9분 정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서로 몇 명이 잘 알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일 경우에는 추대의 형식으로 이렇게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으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위원장님으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추천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 학교수사님이시면 먼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지금 한재호 위원님께서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을 학생처장님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제천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장님은 아마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새롭게 저희가 이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그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여성의 어떤 엄마 품처럼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이런 위원장직을 맡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여성 특유의 또는 섬세함이 묻어난 우리 여성단체 협의 부회장이신 김영수 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박선민 의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수 부회장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추천은 여성의 시대 복수 추천은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취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두 분 중에서 결정하는 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위원장님, 한 분 부위원장님 맡아주시면 되겠네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손을 벗어와서 하기도 투표용지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아니 저 네. 여기 처장님을 예. 위원장님으로 제가 추천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는 뭐 가능하시면 제가 그럼 부위원장 맡아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그럼- 아시니까 예. 예. 지금 저 추천받으신 김영수 위원님께서 예. 제안을 권태호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시면은 이제 부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이 이렇게 승낙을 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면 혹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면은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으로는 권태호 교수님을, 부위원장님으로는 김영수 위원님을 선임되었음을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권태호 위원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다요. 저를 위원장으로 뽑으셨으면 자리 같은 거 여기서 하기 편해요. 하고 저기 이거 시장님 자리도 남겨두시죠. 남겨두시고 단체 사진 하나 찍는 걸 하죠. 저거만 바꿔도 격식 탈피하신다. 아니, 저는 그냥 몇 분만 그럼 또 넣으시면 되겠네요. 위원님 옆에. 김 위원님 대입 오셔야 돼요. 아닙니다.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네. 자리를 옮기시죠. 목표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미씨. 네. 사실은 만약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다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교육 대상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 여성분들 저기 나와 있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저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좀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직접 뭐 이렇게 방문해서 뭐 하거나 이런 일들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제가 직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그냥 저분들하고 직접적인 접촉하는 그런 기회보다는 다문화 이 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방향이라든지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련된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일들을 그냥 회의를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하는 정도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막 저분들 당시 만나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사실 적당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저희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는 소행자에서 근무하는 권태호입니다. 모두의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여곡절 끝에 직영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시대의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들이 위탁을 하거나 민간 운영 주체로 가는 상황에서 대천시가 직영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왕 이렇게 된 것은 되었을 바에는 지역 직영을 하더라도 직영도 얼마든지 이주 여성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살피고 좋은 서비스를 얼마든지 잘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
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제가 안 하셔도 됐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사 말씀 대신 드리고요. 뭐 하나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미용사의 제천시 지부 회장이고요. 여성단체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품처럼 그렇게 따뜻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하고 한 4년간 같이 기술 공유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특별히 정말 저분들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늘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어려움이 도착해서 더 잘 되려고 했는지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추천해 주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분인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많은데요. 더 많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순서가 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부터 잘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시죠. 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능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또는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위회를 설치 운영하게끔 지침 안내서에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센터 이용자 또는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의 임명 또는 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는 정기와 수시회의가 있는데 정기는 분기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십 시에 필요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뭐 하신 부분이 있으면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15인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1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위원은 12인이고 간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성하신 운영위원회에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12분이고요. 간사가 한 분 그렇게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요.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어떤 시의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산은 민간 위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센터 자체 예산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영으로 가면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다시 시직영으로 되면서 예산 감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목 정정이 되면서 시에서 이제 다시 운영 예산을 통계목별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청이 직접 사업할 때 지출하는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신경을 안 쓰셔도 잘 알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여기 강 선생님 아까 전에 모두에 소개하실 때 대표로 오셨어요. 한나라교 대표. 이 센터 이용자 대표입니다. 뭐 하신 말씀 없어서. 그냥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한 말씀씩 하세요. 그쪽에. 박 국장님 한 말씀.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아마 다문화 가족 지원 부분에 있어서 또 자원봉사 부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제천에 많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같이 함께해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 인사 말씀 위원 소개 안 한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 계셔서 저쪽에 이선희 단장님이시네요. 네.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만나서 반갑고요. 네, 제가 이거 아직 잘 모르는데요. 네,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한 사장님이시네요. 이왕근 교수님. 이완우 교수. 예, 저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유명 하나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모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장상희입니다. 제가 여기 다문화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도 그 여성단체에서 대한어머니라는 회장을 2년 역임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늘 이렇게 다문화 센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많이 방문해서 공부한 것도 많았었는데요. 저희 운영위원으로 된 거는 어느 운영 체계에서 시에서 어떤 걸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의 미력 하나만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혼동행에서 BS 운영하는 한정입니다. 잘 모이거든요. 열심히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말씀하신 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저희가 가져주십사하고 해서 센터장님.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 두 분이니까 이제 좀 영역이나 경험 예산이나 올해 사업 때문에 한번 설명 좀 네, 올해 사업 계획하고 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센터 연합과 현황, 다문화 가족 현황, 그 다음에 2012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연역입니다. 2007년 5월 6일 중앙동에 제천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이딱 선정 운영 시작되었고 2008년 9월 22일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제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0일 구 교동사무소에 제천 외국인 문화센터 증개측 장소로 이전이 되었고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오로라 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한국어 세계화 재단과 국립국어원 인증 세종 학당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1월
제천시청 직영 운영되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제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가족교육, 또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6명이 종사하고 있고 시설 배치 현황으로는 1층에는 사무실과 교무실, 상담실 등이 있고 2층에 교육실 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원과 강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김석윤 과장님과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교육 지도사로서 선생님 9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국어 집합교육 강사로서 선생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12명이고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주 여성 나라별 현황으로 베트남이 206명, 중국 169명 등 총 12개 나라에 5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녀 현황으로는 0세부터 3세까지가 가장 많고 4세부터 7세까지가 119명 등 4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 센터 이용 현황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을 비롯해서 415명이 지금 다문화 가족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센터 운영 및 사업과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사업 등 총 3억 2,186만 9천 원으로서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 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 사업은 한국어 능력 시험반 등 수준별 차별화된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과 다문화 강사 양성, 지역 네트워크 참여로 인한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수준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급당 20 내지 25명으로 6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 선생님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의사 소통 프로그램으로 부부 배우자 교육과 부모 자녀 교육 등 프로그램별로 연 6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취업 교육입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과 정보화 교육 2가지가 있는데 다문화 양성 교육은 20명으로 초중 고등학교나 지역 복지관에 파견되어 다문화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인터넷 활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생활 요리입니다. 한국 생활 요리를 통해서 식생활 개선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주 1회 40명이 9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족 모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조기 정착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으로 나라별로 모여서 정보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월 1회 총 9번 실시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육아정보 나눔터 돌봄 서비스 제언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주 여성들이 교육 시에 자원봉사자가 자녀를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주 5회 운영이 됩니다.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 가족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장려 양육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매주 2회 방문하여 10개월 동안 실시하고 대상으로는 결혼이주 여성 16명이 되겠습니다. 방문 한국어 지도사 선생님은 4명입니다. 가족생활 교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10개월 동안 실시하고 대상은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 여성 8명과 만 12세 미만의 다문화 가족 자녀 12가정에 대해서 가족생활 지도사 5명이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과 인지, 자아, 정서, 문화 역량 강화 지도, 방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생활 및 국가 간의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과 국적, 체류 정보 및 사업 안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등이 되겠으며 운영 방법은 수시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1명과 베트남 1명 통역사가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고 대상으로는 다문화 가족 자녀 중에 언어 평가를 통해서 언어 촉진이 필요한 아동이나 개인 8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 2회 개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 연수로 금년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다문화 가족 30가구 80명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정보 제공과 행복한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가족 단합을 위한 화합 마당이 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 농장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 30명이 고양동에 100평 정도의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는 임산부 요가 교실과 배드민턴 교실을 제천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미용 자격증반과 간호조무사 자격증반은 제천고용안정센터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필기반은 제천경찰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한국음식 체험교육은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연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진말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Đến với trung tâm, các bạn sẽ nhận được nhiều hy vọng và hạnh phúc. Để trung tâm này càng một phát triển vững mạnh hơn, chúng tôi xin cố gắng làm hết sức mình. Xin cảm ơn quý vị và các bạn. 关心您的支持，今天是多文化家庭救助中心，在这里，您将会找到幸福和希望。我们将全力以赴，将伊春市多文化家庭支援中心做到最高最好。谢谢大家。 이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는 뭐 하여튼 이 운영위원회 보고 잘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태국서 한 5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지역사회 오래 살고 하면서 좀 운영위원회 좀 맡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다문화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좀 조심 다문화 센터에서 이 이주 여성분들 또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요. 한국이 이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조금 앞서가는 나라니까 너희가 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빨리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식생활도 익숙해지고 학교 문화도 익숙해지고 가족 관계도 한국적인 사고를 좀 가져서 빨리빨리 좀 하자. 이거 다 좋은데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동화주의거든요. 근데 그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것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면 한국 문화를 익혀야 됩니다. 한국 말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동화돼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정체성까지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의 문화나 정체성까지도 빨리 바꾸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게 다문화 지원센터의 운영이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120만 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 살고 있습니다. 4,800만에서 120만 명이면 2.5%쯤 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5명은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이게 한 10명까지 늘어날 텐데요. 어쨌든 저분들이 잘 제천시 그 다문화센터에 와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이 점을 느끼고 좀 살려고 하면 일단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정체성이나 모든 것을 조금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까지만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저도 지금 무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연역 현황, 뭐 가족 현황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어떤 의견도 좋으시니까 오늘 그냥 첫 회의니까 자유롭게 한 말씀하시고 혹시 또 베트남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한 말씀씩 또 하시죠. 이번에는 이쪽에 우리 김평장입니다. 아니면 유한도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이 올해 그 제천시 다문화 쪽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하시는 일들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내용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는데 하여튼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돕고 해 나가야 될지 하니까 뭐좀 사업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기 분기별로 한 번씩 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회의 때는 아마 저희가 기대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진행께서 잘 준비하셔서 어젠다를 많이 가져오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그냥 상견례견해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소회라 그럴까 느낌도 좋고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떤 뭐 내용도 다 좋으니까 자유롭게 조금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선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행정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다문화 가정의 결혼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결혼을 그 중매하는 그런 결혼 알선 업체에서 대개 이제 그 상당하게 중개료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현지에 데리고 나간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지에서 뭐 선을 보고 이러는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집을 온 분이 그분의 신랑이 자기 남자친구를 결혼해서 오신 분이 자기 여자친구를 각각 소개해서 결혼 직업 소개서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주례를 서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굳이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아직 경험이 없어 못 쓰겠다 이러니까 뭐 이장님을 앞세워가지고 몇 번을 쫓아다녀서 결국 이제 쓴다고 승낙을 했는데 쓴다고 해놓고 봐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처음 이제 주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살 것인가. 근데 보면은 와서 잘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방황한다거나 또는 뭐 가출한다거나 한다는 얘기를 그때 이미 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부한테 신랑한테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그 공약을 자기 마음가짐을 써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제 필리핀 여성이었는데 필리핀 여성은 영어로 써오고 한국 신랑은 이제 한글로 써오라 그랬는데 써온 거 보니까 제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이거 정도 갖고는 이제 결혼 못 시키겠다. 다시 써와라. 다시 써올 거냐 그러니까 써오겠다 그래서 뭐 숙제하듯이 빠꾸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써온 거 보니까 전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구성에 가서 코팅을 해서 제가 이제 주례 누구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바꿔준 게 아니라 그 신부 거는 신부한테 주고 신랑 거는 신랑한테 준 게 나중에 또 서로 말을 알아보고선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공약상을 지켜라 할까봐 당신이 살면서 어려우면 이걸 쳐다보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꼭 살도록 해라 하고선 이제 신랑 신부한테 그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오리엔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하고 이제 이 연결이 있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그 폭력 하는 가정폭력 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가니까 제가 주도했던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나 실패한 주례였구나 하고서 아주 좀 참담한 심정인데 보나마나 이제 아마 두드려 맞았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정부라 할지라도 또는
시청이나 또는 자치단체를 할지라도 가정 내부에서의 그 일까지 얼만큼 이렇게 접근해서 정말 화목하게 사는 또 나의 그 나라까지 바꿔서 국적까지 바꿔서 결혼을 시집을 왔는데 과연 한국인으로서 제천 시민으로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오면서부터 아주 굉장한 고민 이런 거를 느끼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을 맡게